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뭔가 경기 전체적으로 이 추를 토트넘이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잘한 게 후반전, 토트넘이 시티보다 못했던 게 전반전. 그러니까 시티는 토트넘의 잘함과 못함 가운데에 있고 토트넘이 그 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시티는 사실 오늘 게임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비긴 것도 승점 타격이 진짜 크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시즌이에요. 지금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후반전에는 시티 선수들이 몸이 안 나간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 지쳐있는 플레이. 뭐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도 그렇게 에너지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반전에도 사실 저는 전반전에 뭔가 양 팀이 후반전 게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딱 틀었는데 이거 시간 표시가 잘못되나 싶을 정도로 양 팀의 에너지가 안 좋았고, 근데 차이는 후반전에 토트넘은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시티는 거기서 에너지 반등이 없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사실 거의 제대로 된 것들을 못 해보고 시티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우승 싸움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토트넘은 전반전은 진짜 토트넘이 최근에 안 좋았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토트넘이 안 좋았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임이 전반전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이 안 될 때 문제 뭐냐, 한 사람이 두세 명을 제쳐야지만 다음 그림이 나오는, 다음 장면이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죠. 공 잡은 선수 주변으로 누가 좀 붙어줘야 패스 길이 생기고 그거를 팀적으로 같이 빠져나가 주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느껴졌던 게 전반전. 그래서 뭐 시몬스가 앞으로 가보려고 해도 두세 명을 제쳐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쩔 수 없이 시몬스가 볼을 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반전에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의 기본기도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좀 가성비 있게 체력을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거, 그레이, 팔리냐 이 오른쪽 라인은 안 될 때는 그들이 뭐 기술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막 공 돌아가다가 끊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전은 되게 답답한 토트넘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고, 실제로 전반전 경기 끝나고는 이거는 경질 타이밍 놓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전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분위기 타는 게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토트넘이 후반전에 그 솔랑키 한 골 넣자마자 그때부터는 분위기 막 올라가더니 선수들의 에너지가 진짜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티 선수들은 후반전 들어가도 많이 뛰지 못하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기술적으로는 시티 선수들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잘 통했던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그런 많이 뛰는 축구로 갔을 때 진짜 다르게 보였던 선수, 많이 뛰는 축구 진짜 내가 많이 뛰는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보여줬던 선수 바로 코너 갤러거입니다. 저는 갤러거가 솔랑키 골 어시스트 할 때 갤두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약간 차두리 형님이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그런 느낌이 겹쳐서 났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당탕탕 해도 상관없이 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또 공을 잡아보겠다고 해서 또 전진해서 크로스, 또 하루 종일 바닥에 뒹굴고 부딪히고 허리 붙잡고 일어나가지고 또 뛰고, 진짜 갤러거가 어떤 축구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리스펙트입니다. 사실 뭐 갤러거가 실력적으로 엄청 스텝업했다? 이거는 아니죠.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많이 뛰는 벌떼 축구할 때는 또 갤러거가 확실히 본인의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커버력도 좋았고
약간 토트넘 보드진들이 갤러거를 살 때 이런 면을 좀 보고 산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영입의 가치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팔리냐 얘기 한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팔리냐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확실한 선수. 사실 토트넘은 어떤 선수 중에 이 장점 단점이 되게 명확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뭐 갤러거, 그 다음에 팔리냐는 사실 뭐 빌드업적인 부분이나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죠. 그러니까 수비력이 좋다? 기보단 태클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범위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리냐의 이 태클 실력, 그리고 세메뇨가 오늘 팔리냐를 쉽게 뚫지 못했거든요. 사실 시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턴오버가 많아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티는 점유율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공을 좀 돌려주면서 그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부족한 에너지 레벨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서 턴오버가 발생했다. 그러면 공이 나가지 않는다면 또 토트넘의 역습 찬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티 뒤쪽에 있는 선수들 또 뛰어야 되고 그럼 이런 체력적인 약점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시작점을 팔리냐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늘 토트넘의 팔리냐도 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진에서는 저는 시몬스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몬스는 확실히 리그에 약간 적응한 느낌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몸도 가벼운 것 같아요. 약간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많이 뛰고 또 생각보다 수비를 잘해. 그러니까 경합 상황에서 끈질기게 그걸 도전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가지고 시몬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적응도가 되게 올라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몬스, 비르츠, 분데스리가에서 온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프리미어리그에 되게 적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시몬스가 확실히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그런 유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패스 타이밍만 조금 더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좀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줄 때 우리 선수가 가속받기 시작할 때 주거든요. 가속을 좀 받은 상황에서 줘야 거기서 속도 싸움을 시킬 수 있는데 너무 우도기 같은 선수가 뛸 때 너무 빨리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후반전에 오도베르한테 사이드로 열어줄 때는 조금 더 패스가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발밑에다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마지막 패스는 조금만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강도 조절을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시몬스는 체력적인 부담이 오늘 좀 컸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로드리가 발롱 로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커버 범위가 자꾸 넓어지니까 파울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내가 커버를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로드리가 카드를 받은 상황에서 그런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원래 할 수 있는 플레이보다는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백가 보호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뭐 로드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부상 여파도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상대팀도 알죠. 로드리가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볼 줄기 담당이기 때문에 로드리부터 공략하자 이런 식으로 콜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로드리는 모든 팀의 견제의 대상인데 이게 베실바가 가끔씩 내려와서 커버를 쳐주는 게 있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로드리와 니코 곤잘레스를 공존시켜보는 방법을 시티는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 다음 혼란은 저는 홀란드의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에너지가 제대로 충전되기 전에 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홀란드가 오프 더 볼 움직임도 좀 줄어들고 역습 때 몸이 좀 덜 나간다고 해야 되나? 역습 때 공 가지고 뚜두두두두 뛰어가는 그런 특유의 괴물 같은 스피드가 나오지 않고 폭발력이 많이 줄어든 느낌? 그리고 이게 리턴이 안 돼요. 홀란드가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어려운 볼에 대해서 컨트롤이 원래는 됐던 선수인데 그런 것들도 좀 튀는 경향이 있고 해가지고 홀란드의 체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골 결정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란드 말고 추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의 부족도
어느 정도 있긴 하죠.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셰르키 같은 선수가 잘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셰르키 말고 한 명만 더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포든 같은 선수라든지 뭐 시티가 잘 될 때는 원래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알바레즈까진 아니더라도 뭐 마르무시 같은 선수가 뭐 보조 득점원이 돼준다든지 그런 폴란드의 많은 비중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히는 저는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안정적으로 게히가 오늘 커버한 것도 되게 많았고 빌드업에서도 그래도 깔끔하게 빌드업 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공 전진시키는 것도 괜찮았고 확실히 수비진에 뭔가 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게히가 그래도 형님같이 좀 축구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고 게히 없었으면 토트넘한테 추가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게히는 그래도 시티가 겨울에 잘 데려온 것 같다는 느낌 들었고 후사노프도 확실히 뒷공간 커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경기에서 사실 후사노프 없었으면 진짜 시티가 더 힘들었죠. 그나마 이제 후사노프가 뒷공간 커버가 좋으니까 이 시티가 카운터 맞을 때 위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싶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시티가 그 좋았을 때의 그 패스 템포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돌리더라도 그 패스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줄었다. 이게 뭐 후반전을 떠나서 전반전에도 사실 시티가 2대0으로 앞서면서 종료했지만 토트넘이 못해서 시티가 리드한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티가 엄청나게 잘해서 전반전을 앞서갔다라는 느낌 많이 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시티가 2골 넣은 건 분명히 잘한 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로드리가 중간에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니코 곤잘레스 같은 선수 몸이 됐다면 조금 더 빨리 투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르디올라 감독이 토트넘의 불씨를 너무 냅둔 느낌이에요. 물이라도 뿌려보고 가서 발로 그 불이라도 밟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좀 지켜보다가 불씨가 커진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결과론적이지만 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토트넘은 드라구신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경기 감각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왼쪽 스토퍼는 드라구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왼발 능력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실점도 왼발 걷어내는 것 때문에 나왔는데 어쨌든 드라구신의 어떤 경기 감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선수 얘기하자면 솔랑키는 저는 항상 나올 때마다 경기력 자체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공이 많이 오진 않더라도 그 올 때 다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터치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첫 터치가 어려운 공도 되게 잘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전갈슛? 그거는 진짜 말 안 되죠. 그거는 상당히 동물적인 공격수의 본능을 알 수 있는 그런 득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카리오 얘기하자면 비카리오의 킥 능력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오늘 경기는 막판에 똥킥 한 2번 정도 빼고는 평소 경기보단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카리오가 추가 시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평소 경기보다는 롱킥을 앞쪽까지 그래도 잘 뿌려줬다. 사실 비카리오의 문제가 뭐였냐면 뭐 킥이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이게 아니었어요. 롱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롱킥이 거기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 앞으로 일정이 진짜 지옥이에요. 토트넘 다음 일정 맨유 원정, 뉴캐슬 홈경기, 아스날 홈경기, 풀럼 원정, 팰리스 홈경기, 리버풀 원정, 노팅엄 홈경기예요.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만만한 상대가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폼 좋은 맨유, 뉴캐슬은 원래 토트넘이 좀 어려워하죠. 그 다음 북런던 더비 상당히 많이 빡셉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 이렇게 아니고
아예 그냥 편안하게 졌다 이랬으면 토트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강등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일정이었거든요. 여기서 18위에 있는 웨스트햄 같은 팀이 승점 따가지고 올라오면 진짜 뭐 완전히 불안해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 그러니까 이 모양새라고 하죠. 2대 0이었다가 2대 2까지 그 따라잡은 모양새가 그래도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시티도 일정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시티, 뉴캐슬과의 리그컵. 근데 뉴캐슬과의 리그컵은 원정에서 이겨놨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이 덜하긴 한데 사실 이 정도 경기력이다? 좀 걱정이 되죠. 에너지가 너무 없어 보여서. 그 다음 이제 안필드 원정이에요. 리그 경기가. 시티가 지금이 우승의 진짜 중요한 길목을 지나고 있는데 아스날에 비해서 일정 난이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선수들이 너무 지쳐있고 이러다 보니까 승점까지 이번에 드랍해가지고 우승 싸움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승점 드랍이 됐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위기를 우리가 살리자면 살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의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